안녕하세요. 타인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각입니다. 저희는 세계 금융시장 및 경제,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바라보는 해외 언론, 전문가, 그리고 석학들의 시각을 MSG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목적을 둔 채널입니다. 성공적인 투자 결정 수립, 사업 방향성 결정, 또는 단순 지적 호기심 충족 등에 있어 해외 언론과 유명인들의 견해에 갈증이 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첫 비디오로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의 지속적 반등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가 마비되고 특히나 소상공인과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 경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고용시장 또한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실업 사태로 시름시름 앓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 경기에 반하여 미국 주식시장은 코로나 사태 직후인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또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앞서 언급드린 고용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직후인 3월 말부터 2달여간 발생한 실업자 수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0% 수준에 해당하는 4천만 명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실업률은 15% 수준까지 치솟아 역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기로 여겨지는 1930년 경제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먼 브라더스 또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잘 알려져 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미국 정부와 민간이 노력하여 그 이후 10여 년간 창출해낸 신규 일자리 수가 2100만 개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현재 실업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듯합니다. The Dow rising by 553 points. Wall Street pushed higher to start a new month. Stocks rising yesterday with the Nasdaq closing at its highest level since late February.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 대형 우량기업 500개 주식의 주가를 추정하는 지표인 S&P 500 지수는 코로나 쇼크로 인하여 시장이 바닥을 친 3월 말 이후부터 지난주 초까지 불과 2달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40%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실물 경기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닌데요. 최근 들어 그 괴리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을 포함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월 하락장 직후의 반등장이 그 폭이나 속도 측면에서 역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회복장이기도 했지만 이 회복장이 실질적 실물 경기의 회복이나 기업 수익성 개선 또는 소비 심리 개선 등이 일절 동반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향후 최소 1년간도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코로나 확산세 감소, 백신 개발 기대감,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실물 경기 반등, 정부의 적극적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 현재의 금융시장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지속되지 않더라도 폭락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더블 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각을 지닌 시장 참여자들조차 금융시장의 현재 오버밸류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네요. 실리콘밸리에서 맹활약 중인 벤처 캐피털리스트이자 페이스북의 초기 임원으로 2017년 퇴사를 하며 페이스북의 여러 문제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던 차마스는 지난 5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 간의 연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며 현재 상황을 묘사했는데요. 그는 최근 진행한 다른 여러 미팅이나 컨퍼런스에서도 이러한 금융시장과 실물 경기 간의 괴리가 점점 명확해지며 투자자들의 기존 의사결정 체계가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기업들이 향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공적 사업가로 명성을 떨치며 부를 축적한 뒤 최근에는 언론인 그리고 투자자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마크 큐바는 현재 주식시장의 가격이 실제 가치 대비 크게 고평가되어 있고 지금과 같이 향후 소비자와 기업의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경제와 시장에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대외개발협력위원회 의장을 지냈고 현재는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 금융회사인 알리안츠에서 수석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모하메드는
연준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시장 개입으로 인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비이성적 투자 결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를 지칭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상 최악의 실물 경기 위기 속에서도 미국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측면에서 본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원래부터 주식시장이 실물 경기를 대변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부분을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는 실물 경기 전체가 아닌 시장 참여자 중의 일부인 상장 기업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입니다. 물론 그 규모나 영향력이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이를 실물 경기의 대응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인의 상당수가 비상장 기업에 몸을 담고 있고 이들이 행하는 많은 경제활동들이 이 주식시장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주가지수의 경우 실물 경기에 비해 사회, 정치, 외교 등 여러 외적인 변수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부분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가지수는 실물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물 경기의 선행지표로서의 성향을 띈다는 것입니다. 즉, 실물 경기의 상승 하락 사이클 대비 주식시장의 지표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는 뜻이죠. 이는 간단한 메커니즘만 생각하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 경제 지표들은 늘 특정 기간이 지난 후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 검증한 이후 사후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주가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죠. 또한 이 주가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지 지나간 과거의 수치들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실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S&P 500 지수는 2009년 3월 저점을 형성하고 그 이후 연말까지 63%나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반등이 시작한 시점에도 여전히 우울한 뉴스와 경제 지표들만이 발표되고 있었는데 말이죠. 당시의 실업률만 보더라도 3월 이후 7개월 동안이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10월 고점을 도달한 이후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였죠. 이렇듯 주가지수는 당장의 경제 상황이 아니라 3, 6, 9개월 뒤의 시장 상황을 토대로 그 기대감이나 불안을 사전에 반영해 나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주가지수를 실물 경기의 선행지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즉, 현재의 실물 경기와 주식시장 간의 상반된 움직임은 실물과 금융 간의 괴리가 아닌 시차에 따른 차이라 볼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현재 주가지수가 적정 수준이며 뒤처져 있는 실물 경기가 곧 뒤따라 반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이죠.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주가지수는 시장 참여자들의 당시 감정을 반영해준 지표일 뿐이지 그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며 현재 주식시장과 실물 경기 간의 움직임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실물 경기 위기 속에서도 주가가 고공행진 중인 이유의 두 번째는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주가지수의 실물 경기 선행지표 성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인데요. 비록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슈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명확하게 드러난 단 한 가지의 확실한 이슈이기에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해소 이후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전쟁, 원자재 가격 변동, 특정 산업군의 체질 변화와 같이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고 그 사안들 자체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수반하는 데에 비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이에 따른 피해 및 해결을 맞이하게 될 긍정적 이벤트들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죠. 이러한 상황에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세가 한풀 꺾이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며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져 주가지수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상 최악의 실물 경기 위기 속에서도 주가가 고공행진 중인 이유 세 번째는 바로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 경기 부양책 시행입니다. 이는 사실 주가 상승에 가장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벤트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이미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끌어내렸고 기업과 개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돕고자 이러한 제로금리 기준을 향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 경포하였죠. 아시다시피 금리가 낮게 유지될 경우 대출을 받는 입장인 기업과 개인들은 지급해야 하는 대출이자가 낮아지기에 대출을 통한 경제활동에 대한 유인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경기 선순환적 요소로 작용하며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와는 별개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저축이나 채권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이자 소득이 현저히 낮아지게 돼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주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을 옮기게 되는 유인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또한 주가지수 상승으로 연결되겠죠. 연준에 더해 미국 정부 또한 전례 없는 대규모 수준의 자금 공급 정책을 약속했고 이 또한 주식시장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 정부와 연준의 정책들이 주식시장에 최소한의 주가 하방 지지선을 형성해주고 있다는 시각이 많아져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는 듯합니다. 다소 과장을 보태자면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주식 투자자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셈이죠. 사상 최악의 실물 경기 위기 속에서도 주가가 고공행진 중인 이유, 그 마지막은 바로 지수 왜곡 현상입니다. 한국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5개 업체의 총 가치는 현재 S&P 500 전체 가치의 약 20%가량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다 알고 계실 법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이 이 5개 대형 회사인데요. 보시다시피 최근 반등장에서 해당 5개 기업 모두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경험하였고 이것이 전체 주가 지수 상승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의 전반적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시각을 부여하기도 했죠. 물론 이 5개 기업 이외에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경험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많다는 점,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많은 비상장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주식시장 회복세에 아무런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왜 실물 경기와 주가 간의 괴리가 심하게 느껴지는지도 한층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상 최악의 실물 경기 위기 속에서도 미국 주가가 고공행진 중인 몇 가지 주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본 영상을 마치기 전 이들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슈는 바로 주식시장과 실물 경기 간의 상반된 행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과열 상태인가? 아니면 실물 경기의 점진전 회복을 예측하는 긍정적 신호인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추가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또한 사업가 입장에서는 사업의 현 상태 유지에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경기 회복에 앞서 확장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모든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본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견해들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기는 지났고 모든 악재가 이미 터져나왔기에 이제는 긍정적 미래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된다. 또한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격적 경기 부양 정책이 존재하기에 시장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낙관론자들이 있는 반면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 없이 이미 오버밸류 상태인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자금들이 쏠리며 대규모 버블 형성이 될 수 있기에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관론자들도 그들의 우려를 강력히 시장에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결론과 이러한 결론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힘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실물 경기의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속도와 규모는 더딜 것이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현재 주식시장은 분명 오버밸류 상태라는 점. 하지만 미국 정부와 연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하여 2차 조정장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의 하락폭은 과거 매 경제 위기 시마다 있었던 더블딥과는 달리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향후 주식시장과 실물 경기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는 당장의 시장 향방이 아닌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 즉 뉴노멀에 대해 더욱 고민해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모든 측면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띌 것입니다. 직장과 일, 가족과 친구, 여가 및 취미생활, 삶의 터전과 생활 방식 등 모든 것이 변화된 새로운 뉴노멀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와 사업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한 사고 및 접근 방식이 요구되겠죠. 막상 그 시기에 직면하여 허둥지둥 당황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 빌 아크만 등과 함께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투자자인 샘 제르의 최근 인터뷰 문구를 마지막으로 저희 타인의 시각 첫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